5,700만 원 가지고 이 공사가 가능할까? 그러면 조금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5,7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이게 다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32평 주택을 내가 500만 원에 지어줄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런 골조나 외장공사 안에를 다 해준다는 뜻이구나.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주인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당 400만 원으로 집을 지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평당 500만 원으로 집을 지어주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 맞는 거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면이 정확하게 나오고 대지 여건이나 주변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비용이 나오는 거지, 뭐 평당 500만 원에 지어주겠다, 400만 원에 지어주겠다,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으로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은 400만 원으로 지어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잘못된 거냐, 그리고 또 500만 원으로 지어준다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직 건축주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 비용도 들어가고 집을 짓기 전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집을 짓고 난 이후에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역순으로 그 금액을 한번 빼봐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친구가 카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이렇게 문의가 와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조금 상담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면, 땅이 대략 한 90평 되는데 거기에 한 50평 정도의 규모로 타이어 전문으로 장착하는 카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빈 대지도 있지만 그 옆 건물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바닥에 아스팔트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가 조금 불투명해서 뭐 당장도 쳐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었는데, 대지 상태는 그 정도였고 90평에 50평을 카센터를 지을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카센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2대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옆에는 한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조금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 규모인데 전면 앞에는 전부 다 샤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의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도면이 나와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그렇지만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니까 예산을 6천만 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조금 멍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뭐 아는 동생 친구가 하니까 제가 상사에게 한 2~3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금액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잘 생각을 해봐라. 설계 비용도 있고 감리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오수 관련해서 비용도 있고 수도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당장 건물에서 샤터를 3군데를 내려야 되는데 자기도 금액을 알고 있었습니다. 샤터 3군데 정도 설치하고, 그거는 샤터는 폭이나 높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대략 샤터만 1,000만 원이 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계산을 해봐라. 6천만 원에서 샤터 1,000만 원 빼고 설계, 감리, 수도, 전기, 우호수, 배관 다 빼고, 그 다음에 마당 포장하거나 공사하는 비용도 거기에 대략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얼마 정도 빠지겠냐고. 거기서 최소 못해도 한 달 이상, 2달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자가 한 달 관리비를 얼마를 책정하겠냐. 한번 책정을 해서 2개월 인건비를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실제로 건물이 지을 수 있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겠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제일 작게 이야기하는 데가 6천만 원이었고 어떤 곳은 1억 2천만 원 이야기하는 데도 있었다. 전화상으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6천만 원이면 되겠다. 그 6천만 원이 베이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1억 2천만 원을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금액은 무시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6천만 원 이야기한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걸 또 믿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집을 짓는 것도 똑같은 형태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길게 이야기를 하고 오래 상담을 해도 중간에 안 좋은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금액,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 몇 달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앞뒤 내용은 다 빼고 특정한 부분, 그 내용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항상 상담을 할 때, 특히 금액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32평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평당 500만 원에 지어주겠다. 그 금액으로 정말 집을 짓는데 가능한지. 어떤 분들은 그래 생각할 겁니다. 평당 500만 원이면 엄청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집은 400만 원으로도 집을 짓는데 500만 원이면 엄청 좋게 짓겠구나. 어떤 분들은 500만 원으로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지어봤는데 30평 정도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500만 원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막 드리니까, 그럼 어떨 때는 설명을 드린 내용이 조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댓글들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카센터 상담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 친한 동생의 친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제가 상당히 조금 기분이 울컥할 뻔했었던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뒤에 조금 적어놨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 보면 말씀드린 내용하고 또 겹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들을 제가 적어놓은 부분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2평 주택을 평당 500만 원으로 짓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비용은 1억 6천입니다. 그러면 그 1억 6천만 원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32평 집을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역순으로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제가 금액을 안 적고 항목들만 적어 놓으니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랬는지 조금 그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금액을 잘 안 적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상당히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한 집, 내가 원하는 32평의 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은 뭐 아무 의미 없이 적은 금액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일반인들보다는 집을 많이 지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어 보니까 대략 평균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틀 안에서 이제 금액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32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땅은 더 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평도 될 수도 있고 70평도 될 수도 있고 또 땅이 100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을 적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금액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참고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 7, 80%는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설계비를 우선은 500만 원을 측정을 했는데, 제가 500만 원이라고 어떻게 다른 영상에서 적어 놓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뭐 설계비 500만 원 가지고 어디 뭐 속되게 개집 짓냐, 5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250만 원으로도 설계를 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계 사무실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제 생각에는 큰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오차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오차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감리 비용도 제가 250만 원 정도를 적어놨는데, 이 250만 원도 허가를 받으면 또 이 금액이 세금처럼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바웃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보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비도 이 정도 책정을 해놓으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청량비를 제가 100만 원 잡아놨는데 이 청량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땅의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2평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이 한 1000평이나 2000평 가지고 계신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32평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 한 7, 80평이나 100평 전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 100만 원 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도 인입도 대지 여건이, 대지 바로 앞에 수도가 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선인데, 뭐 수도가 멀리 있다 그러면 또 비용이 요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나와서 이제 매다수나 이런 걸 다 측정을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한 다음에 비용을 세금처럼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한 이 정도 잡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이것도 뭐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스 인입비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 비용은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집을 지으려 하는 데는 아예 도시가스가 해당이 안 되고 뭐 그냥 기름 보일러를 쓰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인입비는 제가 도시가스 인입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기 대지 상태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이걸 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해력 테스트 이 비용은 공사를 들어갈 때 이제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측정값을 나중에 준공받을 때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은 게 1억 6천이지 않습니까? 32평에 평당 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1억 6천만 원에서 이 1,500만 원을 일단 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 비용을 빼면 1억 4,50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빼야 되는 부분은 제가 빼기 쉬운 것부터 빼겠습니다. 집 짓는 거를 제외하고 이제 마당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때 32평이니까 예를 들어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된다. 우수 배관 공사를 해서 뭐 도로까지 앞에 골목까지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대략 한 500만 원을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공사에 있는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이 뭐 내 집은 담장을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을 빼셔도 되고 1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담장을 아무리 저렴한 거 해도 한 300만 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대문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금액을 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문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최소 한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무슨 소리 하냐. 나는 5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이걸 빼고 50만 원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당 포장 및 정리.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땅 100평에 32평을 집을 지었으니까 한 70평이 남을 겁니다. 이 70평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잔디를 씻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냥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뭐 잔디를 깔거나 뭐 조경석을 넣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니까 그 책정을 500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드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그 상태로 놔둘 거다. 이러면 이 금액을 제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걸 보시고 내 집의 상황에 맞게 조금 정리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제가 100만 원 정도 넣었는데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준공식재만 넣는다 그러시면 이 비용보다 줄어들 거고 과실수나 여러 가지를 심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100만 원도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략 이 정도 선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총 비용이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600만 원을 이거 빼고 가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1억 4,500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금액을 빼게 되면 1억 2,900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2,900만 원 가지고 내가 실제로 집을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1억 2,9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지어야 되니까 터파기 공사를 할 겁니다. 이것도 땅의 여건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비용입니다. 뭐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밑으로 내렸는데 이런 부분은 집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인들 분들이 집을 지을 때 조금 비용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에 좀 적용을 하시면 되냐 그러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창호 공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올 리모델링 하면 이제 창문도 많이 교체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비용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금액 5천만 원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 금액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에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4천만 원으로 충분하더라.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인테리어 해보니까 한 32평 해보니까 6천만 원이 들더라. 그러면 6천만 원을 적용하셔도 되고 뭐 3천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창고 공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싱크대나 뭐 붙박이나 화장실 공사나 이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대부분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해보면 올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철거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축이니까 철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애매하게 조금 엮여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 인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첨단위로 좀 끊어서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다 생각하는데 천장을 다 뜯어가지고 천장을 새로 하시는 분은 조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없는 상태니까 천장을 새로 다 쳐야 되는 그런 비용도 있기 때문에 신축은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간다. 또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천장 공사가 또 안 들어간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금액을 산정할 때 주택이라기보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를 싹 뜯어 고친다 생각하시는 비용을 조금 적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싶어서 제가 이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싱크대도 들어가고 붙박이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샤슈도 다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인건비하고 이제 경비를 제가 2천만 원 정도 넣었는데 이 32평 정도의 집을 지으면 제 기준에는 3, 4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빨리 작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기준에는 조금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준공을 받는 것도 보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비용까지 책정을 해서 4개월 정도를 보고 뭐 달에 500만 원 정도 경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는 제 생각에는 뭐 과하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뭐 더 적게 하시려고 그러시면 여기서도 뭐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도 된다 그러시면 1,000만 원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넣어 보시면 어떤 사람이 평당 500만 원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금액이 맞는지 비교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까지만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 아직 많이 좀 남아있지만 이 금액을 빼면 5,700만 원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5,700만 원으로 뭘 해야 되냐? 이 남아있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게 있는데 이 기업 이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인건비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일반 회사는 또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은 넣을 수도 있고 뭐 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일단은 제가 넣어 놓은 거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5,700만 원으로 집을 짓는 골조 공사를 하고 외장 공사를 하고 방수하고 미장 공사 등을 하고 이 부분은 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방수나 미장은 내부에 공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물의 외부에도 방수하고 미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붕이나 이런 부분도 방수도 다 하기 때문에 옥상에 이제 테라스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방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기통신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설비 공사도 해야 됩니다. 설비 공사가 뭐 인테리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 골조 공사를 할 때에도 이제 설비 공사가 들어가고 전기 공사가 들어갑니다. 뭐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이게 들어가지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골조 공사도 해야 되고 외장 공사를 그러면 뭐 지붕 공사도 있고 벽체에도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5,700만 원 가지고 이 공사가 가능할까? 그러면 조금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5,7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이게 다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32평 주택을 내가 500만 원에 지어줄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런 골조나 외장공사 안에를 다 해준다는 뜻이구나.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내가 400만 원에 해줄게. 그럼 저기서 400만 원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 금액에서
또 평당 100만 원만큼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내 집이 정말 500만 원으로 지을 수 있는 건지, 또 4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550만 원에 지어야 되겠는지, 또 600만 원에 지어야 되는 건지 조금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이런 외장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골조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게 따라 조금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조금 덜 할 거고, 이 외장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뭐 징크를 할지 기와로 할지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고, 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을 사용할 건지, 안 그러면 뭐 징크를 할 건지, 뭐 스타코를 할 건지, 그 경우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인건비만 받고 지어줄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형제가 아닌 이상은 인건비만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짓고 난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꼭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이 인건비만 받고 나중에 했다. 근데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비용은 시공자가 자기 사비로 다 공사를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유지보수가 안 생기는 집을 지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쓰고 한다 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게 신경 하나도 안 썼는데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집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 5,700이라는 금액으로 기업의 이윤도 챙겨가고, 골조 공사도 하고, 외장 공사도 다 하고, 뭐 방수 및 미장 공사도 하고, 뭐 전기통신 공사도 하고, 설비 공사도 하고, 뭐 폐기물도 다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그 비용들을 전부 다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5,700만 원으로. 제 생각에 이걸 판단하는 거는 건축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잘 보셔가지고 어떤 시공자가 나는 450만 원에 지어줄 수 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450만 원을 적용을 해서 아마 우리 집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겠는지. 안 그러면 500만 원을 넣어서,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550만 원에 꼭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집을 지었을 때 550만 원을 지었을 때 내 집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퀄리티가 될 건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나는 모르지 않냐, 나는 비전문가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담할 때 건축주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몇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제가 탈탈 털어서 설명을 해주고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한테 확인차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서로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건축주는 시공자들이 많이 속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만나본 바로는 건축주도 만만치가 않아서 그게 꼭 집 짓는 사람이 잘못됐다, 건축주가 잘못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택도 없이 뭐 450만 원에 지어주겠다 그러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내용이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일단 패스를 하는 겁니다. 또 500만 원이라 하면 남아있는 5,700만 원 가지고 집을 외형이나 다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건축주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좀 길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내용 가지고 다른 댓글을 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금액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금액이다, 아니다, 저 금액은 완전히 사기다, 저 금액도 들지 않는데 저 금액을 적어놨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다 현장 여건이나 건물의 형태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한 7, 80% 정도 믿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